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외숙입니다. 제가 하는 일이 청소년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상담하는 거라서요. 만났던 학생들 사례에 비춰서 자녀 키우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. 살면서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렵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.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육체적으로 고달프죠.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 보시면 아기는 예쁘게 치장을 해놨는데 엄마는 푸석푸석 피곤해 쩔어 있고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생각해보면 어른 두세 명이 아이 하나를 키우면 정말 이상적일 것 같아요. 근데 현실은 어때요? 혼자서 하나나 둘을 보더라는 거죠. 와, 그러면 이거 완전 어렵습니다. 자, 아기들 초기 6년 중요하다고 강조들 많이 하는데요. 그 시기가 부모로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때더라는 거죠.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던가요? 저만 그런 거 아니죠.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 지옥이다라는 거죠. 저희 상담센터에 어떤 어머니가 방문하셨는데 화가 엄청 많이 나 계셨어요.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학교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셨거든요. 자, 처음에는 그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화를 엄청 많이 내던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사실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주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. 저도 그 학생을 봤는데 평범하지 않았어요. 병원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폐아적인 증상을 엄청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라기보다는 누구라도 그 아이에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이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본인 탓이라고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계셨어요. 왜냐하면 결혼 초에 그 시부모랑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. 물론 지금도 안 좋아요. 그런데 지금은 같이 안 산다? 근데 결혼 초에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. 더 안타까운 건 남편도 시부모 편이었어요. 자,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적진에서 적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. 자, 그때 어머니한테 연년생 아들이 둘 있었어요. 큰아이가 기어다니고 작은아이가 누워있고 요런 나이대죠. 이 엄마는 매일같이 화가 온몸에 화가 가득 차 있었던 거지. 화가 난 부인이 설거지를 하면서 기분 좋게 할 수가 없어요. 늘 밥그릇이 깨지도록 와장창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그날 기어다니는 큰아이가 요렇게 기어와서 엄마 다리를 꽉 안았어요. 근데 그 순간 이 엄마가 어머니 표현을 빌자면 거머리가 들러붙은 것처럼 싫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아이가 떨어지라고 엄마가 다리를 이렇게 털었어요. 근데 이게 잘 안 털어지네. 아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더 힘껏 어머니가 세게 다리를 털었어요. 그랬더니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쪽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. 어머니 정신이 까마득했겠죠. 자, 아들이 울지도 않고 엄마한테 오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기어간 거예요.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겠죠.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살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아이랑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기가 어려웠어요. 우리 주변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? 좋겠다. 월급 받으면서 쉬고. 근데 그 직원들은 뭐라 그래요? 아니다. 차라리 출근하는 게 속 편하다. 출근을 하면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밥이라도 느긋하게 먹고 자, 온종일 애랑 있어 봐라. 온종일 같이 있는다고 애한테 뭐 썩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. 우울한 것만 생기더라는 거죠. 그리고 어떤 날은 보면 우는 애기 달래도 울음을 안 그칠 때가 있어요. 그럼 그 옆에서 애기보다도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요런 적 계시죠? 자,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. 이렇게 했었어는 안 된다.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 느끼고 애기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는데
그 시기에 우리가 서툴 수밖에 없었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